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다음 달 1일 발의하고 4일쯤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권력 장악의 광기에 빠졌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를 앞두고 산업부에서 청와대에 이사회 날짜와 회의 결론을 미리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문건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폐기된 산업부 문건에서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적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풍 공작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성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하고 악랄한 범행으로 아이를 숨지게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코스피가 4일 연속 하락하며 16거래일 만에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 영향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한 반면 개인은 1조 7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여권이 헌정사상 한 번도 현실이 된 적 없는 법관 탄핵을 추진하면서 여야가 다시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담당 판사에게 판결문 수정을 요구해 사법농단 판사로 분류돼 왔는데요. 여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다음 주 임판사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나섰고, 야당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판사를 국회가 탄핵하는 건 권력 장악의 광기에 빠진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다음 달 1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관 탄핵을 주도하는 이탄희 의원 측은 탄핵 발의에 필요한 100명 이상은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이 이루어지는 만큼 4일이나 5일쯤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제적 과반인 151명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의결되는데 민주당 의석수만 174석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 판결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문 초고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다고 관련 의혹을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는 촛불혁명의 약속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내라. 뜻을 우리는 봅니다. 국민의힘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권이 권력 장악의 광기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인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민생 집중을 위해 탄핵 추진에 난색을 표했지만 지지층이 탄핵 추진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 법관 탄핵 추진 소식에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달 말에 임기가 끝나는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건 보여주기라는 지적인데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해서 여권의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자 이 법원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판사가 됩니다. 1985년과 2009년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실제 탄핵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법관이 탄핵되면 퇴직금의 절반만 받게 되고 5년간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다음 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면되려면 현재 직위에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일 때 이미 퇴임한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표 수리나 해임은 불가능하지만 임기 만료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탄핵을 강행하는 건 최근 잇따라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입시 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겁니다. 법원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탄핵이라며 법원을 쉽게 놔두지 않겠다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면서도 탄핵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청와대와 산업부가 수차례 긴밀하게 협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하기도 전에 산업부가 곧 폐쇄될 거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산업부는 이 보고 문건을 삭제했는데요. 윗선 개입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삭제한 530개의 문건 목록을 첨부했습니다. 산업부가 삭제한 자료 중에는 청와대 보고용 문건도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23일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할 것이라는 걸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 산업부 내부에서 이미 조기 폐쇄 결론을 내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사회 개최를 앞둔 6월에는 청와대 보고용 문건이 7개나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 직원들의 고용 보장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협의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은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와의 의견 교환 흔적을 지우려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산업부가 삭제한 문건 중에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최희봉 사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보신 대로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청와대와 야당의 극한 대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며 현 정권을 몰아세웠고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북풍 공작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이적행위 국기 문란 프로젝트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의 추가 수사로 실체를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공문서 파기도 정권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위원장을 향해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입니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 대응은 공식 입장으로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지 않다. 지금부터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남북 정상회담과 교류협력사업 어디서도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이 공개되면서 윗선 개입 의혹도 정치권 파장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사회부 최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산업부가 청와대에 그 결정을 먼저 보고했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네. 자, 청와대에 보고한 게 이거 말고 더 있었죠? 네, 일단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중에서 이 청와대에 전달됐을 걸로 추정되는 파일은 9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H,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 송부됐거나 혹은 청와대 수정 요청을 반영해서 다시 제출한 문서도 보이거든요. 이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살펴보면 원전 조기 폐쇄로 근로자들이 고용이 위협받을 것을 대비해서 이 청와대 산업비서관과 미리 협의한 흔적도 나와 있습니다.
이 파일 이름에 적힌 날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나 혹은 이 조기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이 문건이 청와대로 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이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에 정상적인 논의 과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까? 물론 이 청와대가 그리고 산업부와 함께 미리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대비한다, 검토한다 이런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산업부가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서 이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이 조작 과정에 한수원, 산업부뿐만 아니라 이 청와대도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짙어진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청와대와 야당의 싸움으로까지 번진 건도 좀 살펴보죠. 이 예.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 이 어디까지가 사실로 드러난 겁니까? 일단은 이 검찰이 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컴퓨터를 분석해서 파일 하나를 복원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요이스, 이 핀란드 말로 북쪽이라는 뜻인데 이 안에 있던 파일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북한 혹은 남북,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뜻하는 이 캐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뽀요이스 폴더에 들어있는 문건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에너지 분야 남북 경협 전문가 목록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북한 지역에 이 원전 건설을 추진 방안했다 이런 것들도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모두 이 감사원 조사 결과를 앞두고 급하게 삭제한 파일들입니다. 이게 삭제됐기 때문에 더 의혹이 이제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요. 파일 생성 시점이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 그 즈음이라 더 논란이에요.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파일명 앞에 적혀있는 생성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두 2018년 5월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는요.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또 2차 남북 정상회담의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결국에는 정부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꾸로 북한에서는 이 원전 건설을 추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발음이나 혹은 표현이 생소한 이 뽀요이스라는 핀란드어로 파일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보안에 신경 쓴 것 아니냐 그런 의도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주목받게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삭제 파일을 상당수 복원을 했고 또 이 파일을 토대로 청와대와 산업부 간의 이 논의 내용까지 접근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핵심 쟁점인 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결국에는 청와대로 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에선 TCS 국제학교와 안디옥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졌습니다. 결국 광주시가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교회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이 교회 교인 1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폐쇄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 관계자가 안디옥 교회를 다녀간 뒤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CS 국제학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안디옥 교회를 거쳐 다른 교회로 전파되는 양상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관련 확진자는 65명으로 늘었고 박모 담임 목사도 확진됐습니다. 박 목사는 지난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예배 중단 명령을 내린 어떤 정권도 어떤 독재 정권도 없었어요. 광주 TCS 국제학교와의 간염 연결고리도 드러났습니다. 교회 부목사는 자녀를 이 학교에 입학시킨 뒤 최근까지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고 미인가 교육시설 유치를 위해 교회 관계자들이 국제학교와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반면 교회 측은 IM 선교회 측과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우리 이름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작년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우리 이름을 넣더라고요. 전혀 없어요.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간염이 확산되자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왜 화나지? 좀 참고 당분간은 이렇게 얼른 넘어가야지. 교회에 한 사람 전파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힘들잖아요.
자료고 교회고 그냥 폐쇄했으면. 급기야 황주시는 관내 모든 교회에 대해 2주간 대면 예배 전면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제한적 대면 예배 재개방 침 이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며 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길어졌습니다. 영업권을 침해당하는 여러 업종들의 불만도 거셉니다. 특히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하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을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 예방법 및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입니다. 감염 예방법에 집합금지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업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헌법 소원에는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13개 업종 대표 231명이 참여했습니다. 업주들은 정부와의 한라인 구축과 서울시의 피해 보상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는 파티룸 업주들이 모여 집합 금지를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집합 금지 지금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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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숙 인원에 제한을 두며 운영이 가능한 숙박업소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2월 1일까지 집합 금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숙박업소에서도 3명, 4명 이상 모여서 충분히 놀아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31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사건인데 참 요란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내사 종결 처리했던 경찰이 다시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반부패 수사대까지 투입했습니다. 이 사실상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건데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중복 수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정작 당사자인 이 차관에 대해선 조사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경찰청. 지난 24일 13명으로 꾸린 진상조사단에는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 소속 경찰관도 포함됐습니다. 단순 감찰이 아닌 수사도 병행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은 물론 형사팀장과 형사과장, 서장도 조사 대상입니다.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11일 택시기사가 폭행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한 뒤 다음 날 사건을 종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영상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종결 과정에 윗선의 외압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이미 제출받아 통화 기록과 대화 내용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지난 25일에는 택시기사를 조사했는데 이때 폭행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 택시기사와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를 나눈 이용구 차관은 경찰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출발이 잘못돼 결론이 잘못 난 것이라며 현재까지 이 차관을 접촉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경찰이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중복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법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초경찰서 압수수색까지 마친 검찰은 조만간 해당 수사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앞다퉈 부산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렁이는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민주당은 전쟁이 나도 가덕도 신공항, 국민의힘은 신공항에 플러스 알파, 두 당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1일에 이어 8일 만에 부산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야당도 협조하라고 했던 민주당은 이제는 야당 없이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라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눈치를 살피느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틈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 또는 어느 의원도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부산, 울산, 경남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주일 새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공인프라 확충 방침에 따라 최근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된 서부산 의료원까지 찾아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뭔가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는, 그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부산 민심이 출렁이면서 다급해진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음 주 월요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합니다. 월요일 날 부산 가서 비대위를 하면서 앞으로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제시를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산항 활성화 대책 등을 추가로 준비해 민심 수습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최소연입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당원 자격 박탈은 당내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인데요. 하지만 이 지도부 사퇴와 보궐선거 무공천 여부를 둘러싸고는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공개 사흘 만에 당원 자격 박탈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겁니다.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회피한 점을 인정해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당의 징계 결정 후 막중한 책임을 져버린 저에 대한 준엄한 징계라며 피해자가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사퇴 수습을 서두르고 있지만 4월 재보선 공천 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체제 논란도 진행 중입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단호하게 변화해야 할 때라며 대표단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 기존 대표단을 포함해 비상대책 회의를 꾸렸는데 이 같은 조치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표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혼란만 가중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윤기 정의당 대표 직무대행은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의당은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향후 지도체제와 4월 재보선 후보 공천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진혜원 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성추행 피해자를 꽃뱀으로 표현해 논란이 컸었지요. 시민단체의 징계 요구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진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혜원 검사 감찰에 나선 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박 전 시장 팔짱을 꼈으니 자신도 성추행범이냐며 피해자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글도 남겼습니다. 지난 14일 법원이 피해자가 다른 동료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다루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언급하자 재판부를 나치 돌격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피해자를 폄훼한 걸로 보이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진 검사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그 의무를 망각한 행위이며 검사의 체면을 상실시킨 행위입니다. 대검감찰부는 진 검사가 박 전 시장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를 비난한 것과 폄훼한 글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 검사를 상대로 SNS 글 작성 경위 등도 조사해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야란야란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선두권을 잡아라? 무슨 내용입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8명이 정견 발표회를 했습니다. 8명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7분씩 발표를 했는데요. 선두권인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제가 야구공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정진석 위원장님 이 야구공 좀 받아주십시오. 놀라셨죠? 대반전이 필요합니다.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여기 계신 나경원 후보님께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 여성 가산점제 포기합시다. 받지 맙시다. 그래서 닥보스 예상 밖의 승리마 검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블루칩이기 때문에 청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나름 공략의 포인트가 있네요. 네. 소품과 의상도 신경을 쓰고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녹슨 물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확 풀어드려야 됩니다. 제 주택 공약은 속도입니다. 몇십만 가구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8명 중 1명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과 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예비후보 8명 중 4명만 본선에 진출하는데요. 본선 진출자는 다음 달 5일에 발표됩니다. 오늘 여성단체를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도 국민의힘 입당설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저는 결심을 해서 많은 제안들을 드렸습니다. 이미 제안들을 드렸으니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야당도 단일화 말고 이 눈길 끄는 정책으로 또 주목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 당대표 성추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의당인데 이번에는 부당 해고 논란이 또 있어요. 네, 성추행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에 이어서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관련됐는데요. 자신을 정의당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오늘 새벽 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류 의원이 비서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통상 해고 기간인 30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7일 전에 통보했다. 자정이 넘어서 퇴근한 비서를 다음날 7시 이전에 출근하게 했다면서 노동법상 휴게 시간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류 의원 측도 인정을 했습니까? 일단 입장을 냈는데요. 면직 통보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휴게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사자와 오해는 풀었는데 계속 같이 일하기 어려웠다고도 밝혔습니다. 일하다 헤어질 수도 있지만 네. 이 참 해고는 워낙 큰 일이라서 이 절차를 지켜야죠. 네, 국회에서 보좌진을 해고하는 일이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류호정 의원에게 조금 다른 모습을 기대했던 건 국회의원이 될 때 본인이 해고 노동자 출신이라는 걸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조를 만들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노조가 생기기 직전 휴대폰을 빼앗긴 채 대표실 안에서 공고사직을 종용받았습니다. 오늘의 열왕야랑은 역지사지로 정해봤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앞세웠던 이 정의당이라 비판의 잣대도 더 날카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큰 가방에 1차로 넣었다가 외출하고 들어와서 오줌을 쌌는 것 같으니까 작은 가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살 아이, 병원에서 결국 숨졌죠. 오늘 비정한 의붓 엄마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는데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면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두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성모 씨. 항소심 재판부는 성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보다 형량이 3년 더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방에 갇힌 아이가 숨을 쉬기 위해 실밥을 뜯자 테이프로 막았고 숨을 못 쉰다는 아이 말을 듣고도 가방 위에서 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 아이에게 짜장라면만 조금 먹였을 뿐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가방에 가뒀다며 성 씨를 엄마라고 부르며 애정을 표시한 아이를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으로 숨지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확실한 고의로 보기는 어려워 무기징역이나 징역 30년형 선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씨는 선고를 앞두고 10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재판부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나타난 성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유족들은 성 씨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절대 반성의 기미가 1도 안 보여요. 여태까지 재판을 계속 보면서 반성이라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성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주시청 철인 3종 전 감독과 주장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가해자 3명이 모두 실형은 선고받았지만 유족과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김모 전 감독과 장모 전 주장. 재판부는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 전 주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결국 피해자 중 한 명인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7,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허위 견적서를 내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최 선수 유족과 피해자들은 형량이 죄값에 미치지 못한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운동처방사 안모 씨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게 이해할 수 없단 겁니다. 최고 책임자로서 제일 형량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서 감형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워낙 장기영 선수에게 많이 당했고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족과 피해자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죠.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조민 씨는 탈락했습니다. 의료계에선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아예 받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합격자 명단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번 인턴 선발 평가에는 의사 국가고시 성적 65%와 의대 내신 성적 20%, 면접 점수 15%가 반영됐습니다. 의료계는 조민 씨가 다음 달 중앙의료원 2차 전형이나 다른 병원 인턴에도 응시할 수 있다며 의사면허 발급 정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가정의학과 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조 씨에게 진료를 받은 사람은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상황이 된다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는 조 씨의 의사자격 정지를 결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제소 취지는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로 조 씨를 윤리위에 회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민 씨의 경우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은 맞지만 아직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을 하지 않아 의사면허가 없고 이 때문에 의사협회 회원이 아닙니다. 의사면허를 신청하려면 졸업증명서가 필요해 2월 말에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사협회는 조 씨가 지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 증원 배경에 대해 복지부에 추가 설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끝모르고 달아올랐던 국내 증시가 주춤합니다. 오늘은 3% 넘게 하락하면서 3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1조 7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03% 떨어진 2,976.21에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9.68포인트 오르며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3,000선이 붕괴된 겁니다. 개인이 1조 7,101억 원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4,412억 원, 2,552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과 비교해 2% 넘게 떨어졌고 LG화학과 네이버, 현대차 등도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실물 경기에 비해 증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주가에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매우 컸던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불안한 미국 증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톡 주식을 공매도한 헤지펀드에 반발해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헤지펀드들의 자금이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고요. 자금을 회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결국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상승과 하락폭이 큰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과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스피 변동성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도 백신이 거의 고갈됐습니다. 유럽 전체가 백신 확보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우리나라도 많은 물량을 도입할 예정인 이 아스트라제네카도 예상보다 물량이 적게 공급되면서 이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파리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인종 특파원, 이 유럽연합의 백신 재고가 벌써 바닥이 난 건가요? 네. 이미 스페인 마드리드와 북동부 지역에선 접종이 2주 중단됐습니다. 프랑스도 다음 달 2일부터 파리와 서권에서 접종을 4주 미룬다고 발표했는데요. 다음 달 28일부터 시작된 화이자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 파리 지역 병원마다 접종 대상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사를 맞으려는 사람들로 병원은 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유럽은 영국 탓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시설 과제를 이유로 유럽연합에 공급하는 백신 물량을 60% 줄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는 예정대로 공급하자 유럽연합이 발끈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본사는 영국에 있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브렉시트로 영국은 더 이상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데요. 유럽연합은 영국에 줄 물량을 줄여서라도 백신을 공급하라며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이 석 달 먼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 부족 현상이 4월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독일 당국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유럽연합은 유럽 공장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수출되는 걸 막는 방침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국가의 백신 수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백신을 많이 확보한 미국은 보급과 접종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VIP나 친구에게 접종 특혜를 주려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일반인에게 나눠져 또 논란입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눈 덮인 고속도로에서 백신을 맞는 여성. 모더나 백신을 차에 싣고 이동하던 의료진들이 폭설에 장시간 갇히자 주변 운전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유통기한을 6시간 앞두고 폐기될 처지가 된 백신을 일반인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백신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미 전역 곳곳에서 새치기 접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심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 워싱턴주의 한 병원은 후원자 100여 명에게 접종을 신청하란 메일을 보내 물의를 빚었습니다. If in fact they were giving preference to some VIP list, that's not the way to do it. That is not acceptable for us. 펜실베니아주에선 백신을 보급하는 회사의 CEO가 친구들에게 백신을 놔준 사실을 시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신들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hat is my mistake to carry for the rest of my life, but it is not the mistake of the organization.
조지아주의 의료센터는 접종 순서가 되지 않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접종을 했다가 향후 반년 동안 새 백신 보급이 중단됐습니다. 취임 100일 안에 1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지만 수급 문제에 이어 관리 허점까지 곳곳에서 암초에 직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가 무려 100억 개 정도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먼저 빨대 퇴출 운동을 시작하며 기업들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친환경 제품들을 보여드립니다. 주스를 빨대 없이 만들어주세요. 삶의 터전을 위해 아낍시다. 삐뚤삐뚤해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쓰여져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빨대를 줄여달라며 손수 쓴 이 편지들과 함께 그동안 쓰지 않고 모아온 빨대들을 이렇게 업체에 보내왔는데요. 이 소비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품에 반영했습니다. 점선 속 빨대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빨대를 아예 없애고 기존 플라스틱과 비닐 포장도 종이로 바꿨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빨대는 이제 친환경 빨대로 대체시키고 올해 그냥 아예 빨대를 제거해서 소비자들이 빨대 반납 운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1062개가 도착했어요. 이를 통해 이 회사는 빨대 없는 우유팩으로 제품 구조를 바꿨습니다. 편의점들도 빨대 없애기 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기존 컵커피와 달리 옆면에 빨대가 사라지고 카페에서나 볼 법한 뚜껑이 덮어져 있습니다. 흘림 방지를 위해 특허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실링지를 벗긴 후 다시 뚜껑을 닫으시면 따닥하고 이중으로 락킹이 되도록 합니다. 컵을 기울여도 별도로 이제 흘림이 없어서 깨끗하고 편하게 나부터 환경을 보호하자는 적극적인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식품 및 유통업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좋은 사진으로 해놓고 싶지만 누구나 볼 수 있어서 고민되시죠?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다양한 관계에 따라 여러 개의 프로필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상대에게 노출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명 멀티 프로필 기능이 생긴 건데요. 그동안 사생활과 업무용 계정을 함께 쓰던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돼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여러 개의 프로필을 쓰다 보니 인물 사칭 등 악용될 소지도 있어서 신분 인증을 거친 사용자에게만 이 멀티 프로필 기능이 제공됩니다. 현재는 일부 회원만 쓸 수 있는데요. 카카오 측은 조만간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10대 초반의 소녀들이 또래를 살해하는 장면이 SNS에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상점에서 칼을 훔친 가해 소녀들, 영화관에서 다툼을 벌이던 피해자를 찌르고 도망치는 장면을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한 겁니다. 밖으로 나온 뒤에는 충격적이게도 자신들의 범행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소녀들은 모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최근 6개월 사이 3번째나 청소년 살인 사건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제주도 한라산 탐방로의 인근 숲인데요. 강추위에 먹이를 찾아 내려온 노루가 눈길을 거닐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한과 폭설로 동물들이 굶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이 낮에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동장군의 기세를 녹이겠고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서울 등 일부 중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또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지만 휴일에도 전국이 흐리고요. 밤부터는 중국부와 제주도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만큼의 강력한 추위는 없지만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곳곳에 미세먼지가 머물러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면역력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여름 물난리가 났던 전남 구례, 소 잃고 외양간도 잃은 할머니는 오늘 찾아온 야당 지도부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올 때는 다 듣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준다고 하고 힘을 쓰겠습니다 하고 가니. 여야 정치인들 챙기겠다고 말했으면 돌아와서도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해 현장이 포토존은 아니니까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